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매도세가 굉장히 하루하루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거의 한 2포인트 2% 하락을 하는 날이 이번 주만 해도 뭐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개별적으로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들, 예, 특히 신용 가능한 종목들은 지금 거의 뭐 반대 매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살짝 들어 올렸다가 장 초반에 다시 막 하방으로 가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이 거래소 차트인데요,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자리에서 이것들이 멈춰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뭐 이 지수가 하락하는 요인에는 항상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붙이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만약에 이 친구가 이 거래소 차트가 만약에 이 300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하고 뭐 2900, 뭐 20 이런 어떤 장기 저점을 만약에 깨버린다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진짜 강한 어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자리를 깰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다시 이제 주식으로 돌아가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 뭐 어떤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이제 대장이지 않습니까? 대장인데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주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올 때는 지수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반등이 강한 어떤 저점을 이탈한 자리 저항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반등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이냐,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파란불 킬 때마다 만약에 뭐 자금이 좀 뭐 괜찮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1억 정도를 투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1000만원씩 한 10번 정도를 나눠서 파란불 켜고 있을 때 저점에서 1000만원씩 10번 정도 나눠서 10일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사보자라고 제가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98,000원을 깨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건지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반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반등은 저는 절대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기에 물려있는 친구들을 살려준다? 큰손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살려주진 않고요. 갑자기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자체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떤 언론에서 좀 매수를 부추기는 어떤 반도체나 어떤 D램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를 좀 부추기는 그런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요. 이 저점 98,000원을 만약에 깨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이 친구가 뭐 5일선 위로 지금 올라타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등은, 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저점을 못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더 흘러내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SK 하이닉스에서는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온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방어를 나서는데요, 뭐 연기금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의 반등은 언제 나올까? 이 대장들이 매수세로 돌아섰을 때 무조건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반등이 이런 어떤 강한 V자의 반등은 절대 아닐 것이다.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주고 다시 또 하락하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조정을 주는 경우 생길 수 있고, 다시 이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저항대를 돌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어떤 대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예상들이 빗나가면 가장 좋은데 월요일 날 또 지수가 흘러내리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시면 안 되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셔라 라는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하락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년만년 상승하는 종목 없고요. 천년만년 하락하는 종목 없습니다. 작년 우리가 코로나 폭락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만에 볼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폭락장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장이 와도 그 당시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코로나 폭락장입니다. 코로나 폭락장. 이때 코로나 폭락장을 맞고 완전 하락하는 어떤 모습.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들이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인데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행보 나오고 상승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 보여줬죠. 자, DA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 테크놀로지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21선을 이탈하고 완전 꼬꾸라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상승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걱정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K사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폭락장에 폭락을 막기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K사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폭락을 맞으면서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1000원짜리가 596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1645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죠?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목을 한번 찾아봤고요. 자, 이 자리입니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저점을 사고 수익에서 팔고요. 다시 한번 저점에서 샀는데 맞았습니다. 코로나 폭락장을 맞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모비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모비스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꼬꾸라지더니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니 하락장을 맞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 있는, 이렇게 흘러버리는 심각한 상황 자리에 있죠.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반등이 시작되면 이런 어떤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종목이 이 자리까지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반등의 조짐이 보이면 이 자리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저항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저항대에 와서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상승을 작년처럼 줄지 아니면 이 저항대에서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저항대까지 왔을 때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락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량 매도하면서 손실 없이 종목들을 정리하시고 최근에 싱싱하고 힘이 들어온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이번 한 주, 다음 주 한 주만, 이번 주만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을 하시면 반등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오더라도 다시 지수 차트를 봐서 이 친구가 반등이 온다고 해서 이런 어떤 V자 반등이 바로 나올 것 같나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또 저항대까지 갔다가 조정 주고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어떤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점을 생각하시고, 어디까지 내려가든 저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때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를 이빨 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장에서 그래도 또 우리 행복나눔 가족방에서 함께 하시는 또 우리 회원님들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힘들다라는 어떤 표현 한번 안 하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거의 뭐 한 5년간, 짧으면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 뭐 한 1년 정도, 뭐 시즌2는 한 1년 정도 넘었죠. 1년 반, 2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주식을 우리 방에 없어도 지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 행복나눔 쌤님의 주식 이야기를 한번 찾아주시면 보다 좀 재미있는 매매 할 수 있도록 안정된 매매, 불안하지 않는 매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행복나눔 가족방에 계신 우리 뭐 가족방에 계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일반방에 계시는 회원님들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이 주식 따위는 힘이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1년, 2년 후에 수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때 강한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힘 잃지 마시고 하던 대로 무조건 하던 대로 매매를 느긋하게 하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잃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 종목은 이제 멜파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주 2주 전에도 제가 멜파스를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또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봐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많다. 매수의 힘이 강하면 주식은 상승한다.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절대 역배열 이런 역배열의 어떤 차트가 아닌 정배열 상승하는 어떤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피 같은 돈을 실게 된다면 이런 급등 자리에 따라잡는 매매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 흘러가는 1차트 21선을 타고 흘러가는 어떤 종목들만 사도 굉장히 괜찮은 매매,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멜파스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솔재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도 뭐 괜찮은 자리에 있지만 일봉상, 자 매수 주체를 보면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나 기관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흔들리는 장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저점을 지키면서
전고점을 뚫을까 말까 고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20일 이평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매수는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 친구가 좋은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고, 이런 어떤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관찰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을 장마가 온답니다. 왔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주말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요. 이번 한 주도, 다음 주 한 주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운전 조심,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락한다고, 여러분들 마음까지 하락해서는 안 됩니다. 상승의 기운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고요. 정매매가 힘드시면은 쌤님의 주식 이야기를 검색해서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들어오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뉴스에서 보도하는 그런 사기꾼들만 있는 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절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방 한 번 폐쇄 없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들어와서 뵙겠습니다. 들어와서 뵙고요. 예, 아무튼 다음 주에는 반등할 수 있는 장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